오늘은 정읍 소이암제라는 작은 절터에 있는 적석탑을 실견하려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좁은 도로 끝에 백산사라는 최근에 건립된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사 경내로 들어간 입구 오른쪽으로 계단식 등산로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소이암제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지금도 진입로 주변으로 기와편, 토기편 이런 것들이 지표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산 능선에 어떤 건물지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한참 올라가면 대나무 숲이 있고 숲이 끝나는 지점에 암벽이 보이고요. 바로 그 암벽 왼쪽 편에 소이암지 적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탑이 서 있는 위쪽으로 대나무 숲이 있고 그 주변으로 건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도 기와편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석탑 오른편으로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오래전에 사찰이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이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연역은 알 수 없지만 기와편이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고 기와편의 제작 시기로 봐서 대략적으로 고려시대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고려시대 이후에 이곳에 사찰이 창건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소이암지에 세워져 있는 적석탑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적석탑이 있는데 바로 진안 마해산 탑사에 있는 적석탑입니다. 제 고향이 진안인데요. 바로 이 진안 마해산 탑사의 적석탑의 조성 시기,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유적과 유사한 그런 사례들을 지금 답사를 하면서 비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적석탑 관련 유적 유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정읍 소이암지에 있는 이 적석탑은 진안과 지역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 이 적석탑 요구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안 마해산 탑사에 대한 논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 검토하기 위한 어떤 단초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적석, 그러니까 돌을 쌓는다는 거죠. 돌을 쌓아서 기념물이랄지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만드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적석 기법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대형의 왕릉이나 또는 귀족들의 무덤을 바로 적석 고분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고구려 장군총 대표적입니다. 또 집안 지역에 아주 많은 고구려 구분들이 있는데 다 적석 고분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만든 서울의 석청동 고분군도 바로 적석총입니다. 현재는 극히 소수만 남아있지만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적어도 60여 기 이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적석통 관련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울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사찰 가람에도 적석탑이 세워졌는데요. 자연석이랄지 또는 치석된 부재를 쌓아서 다시 말해서 적석 기법을 활용해서 탑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천, 의성, 안동 이런 지역의 적석탑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목되는 자료들이죠.
그런데 이들 적석탑이 불교와 관련된 시설물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건립 시기,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뭐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시대 때 제작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적석탑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 나라 시대 이후에 사찰에서 탑의 성격으로 조성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성 시기랄지 또는 성격, 그러니까 사찰의 탑의 성격으로 조성된 것이 분명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성 시기와 그 성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과 일본 적석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의 적석탑의 조성 시기랄지 배경이랄지 또 조형 기법이나 양식상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읍 소이암지 적석탑은 진안 마이산 탑사에 있는 적석탑과 전체적인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해산 탑사에 있는 탑을 쌓았던 이감용 처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감용 처사가 직접 이곳에 와서 이 탑도 쌓은 것으로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련 기록이나 물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안 마해산 탑사의 탑들도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적 증거 자료, 다시 말해서 확증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탑사에 전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후손들의 증언,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후손들이 탑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안에서는 이 마해산 탑사의 조성자 또는 조성 후원자, 배경 뭐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확증 자료가 없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마해산 탑사처럼 소이암지 적석탑도 단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은데, 마해산 탑사나 정읍 소이암지 적석탑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마해산 탑사와 정읍 소이암지 적석탑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정읍 소이암지 적석탑도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 탑을 이감용 처사가 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이암지 적석탑이 마해산 탑사의 탑처럼 현재 전체적인 평면이 원형이고요. 또 아래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쌓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기법, 그리고 꼭대기에는 석탑의 삼중부처럼 아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상륜부 꼭대기는 각 단에 하나의 통도를 활용해서 여러 단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뭐 이런 기법들이 마해산 탑사에 있는 적석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모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적석탑을 쌓은 부재의 지적 수법이랄지 또는 쌓은 기법,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다릅니다. 특히나 이 소이암지 적석탑은 탑신 중간에 심주석이라는 부재를 깊게 박아서 돌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마해산 탑사에 있는 적석탑, 특히
마이산 탑사의 가장 대표적인 천지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탑이 있는데 그 탑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성벽을 쌓을 때 사용된 기법이긴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기법들은 소위암지와 마이산 탑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탑사 적석탑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석재를 혼용해서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재의 어떤 치석 기법, 쌓은 기법의 차이로 봐서 두 탑은 같은 사람이 쌓았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보고 모방해서 쌓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산 탑사에 있는 적석탑을 보고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이 쌓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이 마이산 탑사의 적석탑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쌓았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 주변은 암자가 있었던 곳이고요. 또 넓은 범위에 걸쳐서 고려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 도기편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 대나무 숲 안쪽에 건물지들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지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고려시대 때 사찰이 창건되었고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잇다가 어느 시기에 폐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폐사된 사지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의 적석탑이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현재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은 조선 후기 이후에 쌓여진 걸로 조성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암지 적석탑 주변에는 암벽이 많이 있는데요. 암벽에 여러 명문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사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의 경우에 이 탑을 이감령 초사가 쌓았다면 아마도 이 암벽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새기거나 또는 관련 기록을 남길 만한데 현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과 마이산 탑사의 적석탑을 쌓은 이감용 초사와의 어떤 연결할 만한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외관, 그 다음에 자연석이나 일부 치석한 부재를 적석 형태로 쌓아 올린 기법, 이런 것들만 현재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 마이산 탑사의 적석탑보다는 후대에 이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이 쌓아졌고 지난 마이산 탑사의 적석탑을 모방해서 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의 추정인 거고요. 이 정읍 소위암지 적석탑이 독특한 그런 형식과 양식을 가진 탑인 것은 분명하고 또 상당한 공력이 투입된 탑인 것도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 사찰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탑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